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정말 특별한 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바로 미국 시카고 최초로 올해의 시민상을 수상하신 한국분입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어머님과 함께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아무 연고 없는 미국이라는 이민자의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영광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의 인생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곳의 혹독한 추위는 변함이 없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바람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의 시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25년 전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던 18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겨울 점퍼를 움켜쥐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오헤어 국제공항을 빠져나오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네요. Hey, why are you eating dog meat in your country? Go back to China. 시상식장의 환한 조명 아래 서서 문득 그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없이 들어야 했던 그 말들은 당시 제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지만 여전히 당신의 자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25년 전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시다가도 제게는 늘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던 그 눈빛 그대로입니다. 이민자 출신 의사로서 우리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시민상을 김민수 박사님께 수여합니다. 시장님의 수상 소감 요청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탁소에서 평생을 바치신 저의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그 낯설문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운영하는 희망의료센터에는 매일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아픔을 호소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치유를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저는 제 부족한 영어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는 것을, 환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의대생인데요. 사실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꼭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스승들과 은인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18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미국행.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차가운 눈보라였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춥다고 생각했는데 시카고의 추위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첫 며칠간은 이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셨고 저는 전학수속을 밟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이모님이 소개해주신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간호사로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지금은 네 공부가 더 중요해. 엄마는 이것도 감사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세탁소로 향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공립고등학교 첫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죠.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김치 도시락을 꺼내는 순간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Ew, what's that smell? Hey, boy, is that cat meat? 처음에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이건 개고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은 제 설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화장실에서 몰래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빠른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받아 적기만 했죠. 밤늦게까지 사전을 찾아가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곳은 제게 특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이런 고생은 잠시일 뿐이야. 주방장이셨던 김 아저씨는 늘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을 때면 진지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차별은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실력은 바꿀 수 있지. 공부해서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은 한국에서 배워온 실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점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A를 받았을 때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 수업에서 발표를 잘했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는 걸 들으며 자신감도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Go back to your country 라고 소리쳤죠. 그날 밤 식당 주방에서 울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방 동료였던 멕시코인 아저씨가 제게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여기서는 이방인이야. 하지만 우리도 이 나라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학교와 식당을 오가던 그 시절, 김치 도시락을 숨기며 울던 그 소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첫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결코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피터슨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였단다. 하지만 난 내 눈빛을 봤어. 넌 분명 특별한 아이야. 그날부터 선생님은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었죠.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법,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진 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특별한 것이지. 선생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은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죠. 놀라웠던 건 제가 달라지자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환점이 된 것은 다문화 축제였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의 제안으로 제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예요. 제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도전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심지어 전에 저를 놀리던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내 이야기 정말 멋있었어.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그때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벽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후 저는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피터슨 선생님께서 등을 떠밀어 주셨죠. 내가 필요해, 민수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어. 학생회에서 처음 제안한 것이 세계 음식의 날 행사였습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행사였죠. 어머니께서 밤새워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날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네가 매일 먹던 도시락이었구나. 정말 맛있다. 앞으로도 자주 나눠줘. 성적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은 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시카였죠. 그녀도 저처럼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셨거든. 의사와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정말 멋진 꿈이다. 우리 같이 공부할래? 제시카와의 만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힘들 때면 응원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생긴 거죠. 그녀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덕분에 미국의 가정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한인회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대학생 선배들은 저에게 큰 꿈을 심어주었죠.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나중에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야. 네가 의사가 되면 그게 가능할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온 애가 아닌 의대를 목표로 하는 민수로 불리게 되었죠. 졸업식 날 피터슨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민수야. 넌 그저 미국 사회에 적응한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냈어.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낯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간씩 SAT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한인 식당에서 일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책상 앞에 앉아 그날의 공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세이 쓰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어로 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피터슨 선생님께서는 제 초고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무 완벽한 영어를 쓰려고 하지 마. 내가 겪은 진실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해. 내가 가진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보여줘. 그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배경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에세이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IMF로 인한 가족의 이별, 이민자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꿈까지. 특히 식당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어를 못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 보험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의 사연을 통해 제가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썼죠. 주말에는 한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원장님은 제게 특별한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두 개의 언어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의사로서 엄청난 장점이 될 거야. 원장님의 말씀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죠. 시카고 의대 면접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면접관께서는 제 에세이를 읽어보시고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의사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자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2000년 12월 시카고 의대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액 장학금이었죠.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세탁소 기계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엄마가 늘 믿었단다. 합격 소식은 금세 한인 사회에 퍼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는 특별히 잔치를 열어주셨고 한인회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피터슨 선생님도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그날 밤 식당 주방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면서 김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 걸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넌 분명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이제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렴. 의대 입학식 날 강당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시카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첫 발령을 받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문득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죠. 어느 날은 한 시니어 의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너를 신뢰할까? 네 국적 없는 말씀이 좀 불편한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멘토였던 로버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민수 선생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두 개의 언어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 말씀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억양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할머니가 급성 심장마비로 실려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방문 중이셨던 분이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셨죠. 다행히 제가 당직이었고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드리며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기신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 당신은 천사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아시아계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셨죠. 때로는 제 담당이 아닌 환자분들도 통역을 부탁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한 환자가 저를 보자마자 다른 의사를 요구했습니다. 난 미국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요. 그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미국 의사입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라는 거죠.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이후 그 환자분은 제 단골 환자가 되셨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같은 의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레지던트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병원 내 다문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통역 서비스 도입, 다국어 의료 정보 책자 제작, 의료진 문화 감수성 교육 등을 포함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등이 거론됐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의학적 처치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와의 소통입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병원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이 시스템이 빛을 발했죠.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환자와 의사가 정확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한인 의대생들의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었죠. 특히 차별이나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나중에 특별한 강점이 될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진 특별한 배경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밤 근무를 할 때면 창밖의 시카고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5년 전 이 도시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소년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건강과 희망을 지키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때로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희망의료센터의 설립이었죠.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료센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희망을 전하는 의사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도 이 하얀 가운을 입는 이유입니다. 희망의료센터의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였죠. 아이가 심한 천식 발작으로 실려왔는데 그동안 병원비가 걱정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기침하는 걸 보면서도 병원에 못 갔어요. 보험도 없고 영어도 서툴러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안정적인 병원 생활을 포기하고 독립의료센터를 연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을 주변에 알렸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25년간 하시던 세탁소 일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제는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엄마가 통역도 하고 환자분들 안내도 할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건물 임대를 도와주셨고 병원 동료들은 파트타임으로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셨던 장사장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의료장비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좋은 장비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셨죠. 네가 그때 우리 아버지 응급실 통역해 준 거 잊지 않았어. 이제 네가 하는 일에 보답할 차례야. 의료센터는 시카고 외곽의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간호사가 전부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언어와 경제적 장벽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개원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 오신 분들이었죠. 그 중에는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말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사정을 잘 알아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할아버지의 사례였습니다. 수개월간 심한 복통이 있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참고 계셨다고 했죠. 검사 결과 조기 위암으로 판명되었고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저희 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되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환자들의 안내를 도와주시고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점차 의료센터는 성장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스페인어가 가능한 의료진도 합류했고 주말마다 지역 의대생들의 봉사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3명이 제가 멘토링했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셨습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죠.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로비에 계절 꽃을 놓으시는데 그 작은 배려가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병원이 아니라 친정집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열고 분기별로는 이민자들을 위한 건강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죠.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제도적인 벽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센터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의료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모여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신 거죠. 그중 한 할머니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이 울려 퍼질 때 객석에 앉아있던 저와 어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센터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요?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니? 문득 제 책상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둔 옛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인식당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도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아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리고 그때마다 제게 손 내밀어 주셨던 수많은 은인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도시 곳곳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희망을 심고 가꾸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차가운 시선과 편견으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차별이 심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신 사연의 주인공분께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주인공분이 전해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